키키올릭 USA입니다. 야닉 시너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그랜드슬램 라이벌전 트리올로지가 성사됐습니다. 자, 테니스계의 커다란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 정말 힘들고, 이번에는요 키키올릭 예측 불가라고 백기투항을 하겠습니다. 영상은 근데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랭킹 1, 2위가 한 해에 3회 연속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대결하는 건요 1968년 오픈 시대 개막 이후에 처음입니다. 라파엘 나달과 노박 조코비치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서 윈블던 US 오픈, 호주 오픈, 롤랑 가로스에서 4연속 대결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2년에 걸친 기록이었고요. 그만큼 알카라스와 시너의 지금 현재 라이벌 구도는 역대 최고로 꼽히는 페나조 빅3 시대와 비교될 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대결 승자가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합니다. 시너가 우승하면 조금 더 대단한 기록이 세워질 수 있죠. 1년에 3번 메이저 우승, 지미 코너스, 매치 빌랜더,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그리고 노박 조코비치만 해냈던 기록입니다. 알카라스가 우승하면요 시너와의 라이벌 구도의 균형을 조금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메이저 대회를 2개씩 나눠 갖게 될 뿐 아니라 시너에게 세계 1위 타이틀도 빼앗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US 오픈은요 이 새로운 남자 테니스 빅 라이벌 구도의 출발점이 된 무대였죠. 자, 2022년 알카라스와 시너는 8강에서 만났고요. 5시간 넘는 어마어마한 혈투 끝에 알카라스가 승리를 하고 US 오픈 우승까지 차지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 지금 알카라스도 야닉 시너도 전혀 다른 선수가 됐으니 과거의 일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보다는요 보다 최근의 에픽 맞대결에 근거를 해서 이 둘의 결승전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롤랑 가로스보다는 윈블던이 더 US 오픈이 열리는 하드코트 특성과 가깝기 때문에 윈블던이 레퍼런스북에 더 가깝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윈블던에서는 시너가 3대1 역전승했는데요. 그때 경기를 복귀한 걸 바탕으로 이번 US 오픈 승패를 가를 변수 5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첫 서브 성공률입니다. 자, 윈블던에서 승자 야닉 시너는 62%, 패자 알카라스는 53%의 첫 서브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10%는 적지 않은 차이였고요. 시너가 더 안정적으로 서브 게임을 홀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US 오픈에서는 시너의 첫 서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4강전 오제알리아심과의 경기에서는 53%의 저조한 첫 서브 성공률을 보이면서 매우 고전했습니다. 자, 물론 알카라스의 4강전 첫 서브 성공률도 좋지는 않았죠. 긴장한 탓인지 조코비치를 상대로 56% 성공률에 그쳤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첫 서브 성공률은 엇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는 라이벌 선수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변수,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컨 서브 공략입니다. 윈블던에서 야닉 시너는 알카라스의 세컨 서브를 참 잘 공략했습니다. 알카라스의 세컨 서브는 깊숙하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구질이 탑스핀을 섞은 단조로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알카라스의 세컨 서브가 야닉 시너의 백핸드 쪽으로 오면 리턴 위너를 내면서 알카라스의 서브를 강하게 압박을 했고 이게 윈블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카라스의 첫 서브 성공률이 떨어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시너가 세컨 서브를 워낙 압박하다 보니 잘 안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번 대회 알카라스는 윈블던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서브 게임 홀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너가 윈블던 때처럼 알카라스의 세컨 서브를 약점 공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변수 야닉 시너의 네트 플레이입니다. 윈블던에서 시너는 놀랍게도 40번 네트 앞에서 플레이를 해서 30득점에 성공해 75%의 득점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은 알카라스가 네트 플레이와 발리에 더 능하다인데 이 통념을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시너의 네트 플레이는 알카라스의 새로운 약점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시너가 빠른 템포로 어프로치 샷을 치고 네트 앞으로 진출하면 알카라스가 타이밍을 잡기 굉장히 어려워서 양질의 패싱 샷을 날리지 못하는 모습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때 좋은 기억을 시너는 이어갈 것이 틀림없고요. 알카라스는 그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게임 플랜을 짤 것입니다. 네 번째 게임을 좌지하는 변수. 이 역시 야닉 시너의 라켓에 달려있는 건데요. 바로 백핸드 다운더라인입니다. 자, 윈블던에서 시너는 적재적소 백핸드 다운더라인으로 알카라스의 랠리 리듬을 무너뜨렸죠. 사실 이건
투핸드 백핸드 달인들이 잘 구사하는 작전이긴 한데 4강전에서 노박 조코비치는 알카라스의 파워에 밀려서 이 백핸드 다운더 라인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했고요. 이게 패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알카라스도 시너 백핸드 다운더 라인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윈블던의 교훈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결승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역시 장기전 그랜드슬램 5세트 방식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체력과 컨디션 변수입니다. 이 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알카라스가 한 발 앞선 부분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4강전에서 시너는 복부 쪽에 통증을 느껴서 메디컬 타임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이때부터 시너의 첫 서브 속도가 약 7, 8마일 정도 다운된 결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자, 시너는 인터뷰에서 부상은 전혀 심각하지 않고 결승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알카라스를 그랜드슬램에서 상대하기 위해서는 체력, 피지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조코비치가 48시간의 휴식을 취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 2세트를 내준 뒤 앵꼬 상태에 이르는 점을 보면 알카라스의 파워풀한 공세를 2시간, 3시간 동안 받아내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카라스와 시너의 결승전 관전 포인트를 5개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 예측보다는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예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니스닷컴의 린지 데븐포트 해설위원이 알카라스가 더 우세하다고 예상을 했고요. 유튜버이자 ESPN에서 객원 해설을 하는 길 그로스는 야닉 시너가 여전히 US 오픈 코트 표면 속도를 언급하면서 시너의 우세를 점쳤고요. 주간 방송사 ESPN의 배팅 가이드에 따르면 시너가 마이너스 배당을 받아서 조금 더 유리한 걸로 나타난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알카라스의 US 오픈 토너먼트 대회 전체의 성적이 너무 꾸준하고 안정성이 높아져서 알카라스가 시너를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무엇보다 4강에서 부담스럽게 그지없는 하드코트의 제왕 노박 조코비치를 3대 0으로 완파한 자신감과 흐름을 점점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US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 즐감해 주시고요. 유의하셔야 할 점은 남자 단식 결승전 시간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라는 점입니다. 뉴욕 시간 오후 2시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날씨가 만약 덥다면 알카라스에게 좀 더 유리하고 만약 비가 내려 이동식 지붕을 덮는다 이러면 시노가 유리해진다는 게 일방적인 예상입니다. 자, 그럼 남자 단식 날밤 새는 결승전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서 키키올릭이었습니다. One more thing. 근데 저는 알카라스가 시너의 US 오픈 2연패를 저지한다로 몰래 예상하겠습니다. 소문내지 말아주십시오.